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물적 분할로 바이오 전문기업 전환 소식으로 오늘 장중 주가가 35,000원까지 장중 터치하면서 계속 34,000원대 윗단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프레젠트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장중에 35,000원까지 일단 터치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34,000원대 제가 계속 이제 영상에서 34,000원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 자체는 박스권이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박스권의 어떤 경계선 라인이 3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트상에서 보조지표상으로 뭐 잘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이 부분이 일단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장중입니다만 이 돌파가 되어서 이 대량 거래를 좀 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양봉 이후에 조정, 2월 초에도 양봉 이후에 조정. 연속된 양봉은 없었습니다만 재료를 반영하면서 오늘 갭업시켜서 강력한 어떤 양봉이 대량 거래 지금 뭐 10시 정도인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을 지금 이제 장중입니다만 벌써 지금 400만 주 넘게 지금 해주면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강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이유는 결국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발표되었던 물적 분할로 바이오사 어떤 집중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데요. 선박 사업을 떼어냈다. 본래 이제 HLB가 사업에 관련되는 이 복합 소재 뭐 파이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구명선이라든지 뭐 이 수소 관련되는 선박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0년도까지도 이렇게 높았죠. 근데 작년도에 이제 FA 관련되는 부분을 인수하면서 재작년도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작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매출 구조에서 확실하게 좀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완벽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새 출발한다. 보통 이제 이런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보통 떨어지죠. 그래서 핵심 사업 부분들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모회사가 좀 떨어지는데 이번에 HLB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를 이제 주로 하고 기존의 부분들을 이제 떨어내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물적 분할하는 어떤 상황과는 좀 이제 다른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100% 지금 바이오 매출 비중, 그동안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바이오 쪽 매출이 이제 작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 최대였던 실적과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요. 이걸 기반으로 본격적인 이제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런 거죠. 분할 기일은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 외에도 계열사를 통해서 10가지 정도 파이프라인까지 일단 확장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뭐 PSMC 관련되는 인수를 통해서 이제 기타 이제 계열사의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어떤 자금 조달도 M&A를 통해서 이제 상장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 지원 관련되는 부분까지 하면서 바이오 쪽에 좀 더 강화된 모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본래 구명정이라든지 뭐 중소형 선박 제조업을 했던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매출이 50%를 넘어서 업종도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FA 인수하면서 이게 코로나 뭐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좋을 때 일단은 인수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를 HLB가 보면서 작년도 전체 매출액이 1761억, 영업이익이 376억 정도로 사상 최대죠. 그래서 수익성도 연간 기준 흑자가 돌아왔고 매출액도 거의 한 400%, 4배 정도 가까이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매출 기반을 가지면서 이제
신약 관련되는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뭐 이런 모습을 조금 했던 부분들. 그래서 바이오 업종 전환은 뭐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뭐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라고 일단은 회사는 이제 밝히고요. 주주들도 이 부분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제 바뀌어 있던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작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올 1분기 내에 이제 리보세라님 NDA 뭐 집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상반기로 살짝 바뀌어 있죠. 1분기면 이제 3월 달까지 NDA 신청 기대감인데 최근에 뭐 2월달 주가를 보게 되면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함넬리주맘과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주가가 좀 안 갔던 이유는 2월달 3월달이면 분명히 주가가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왜 안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HLB 관계자 뭐 기사를 이제 인용해 보면 1분기가 빠지고 상반기니까 6월달까지 NDA 집중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 분기 정도는 더 이제 NDA 신청 과정의 일정들이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지금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어떤 주가가 안 가는 이유들이 좀 설명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이 5월달까지의 물적 분할 과정과 NDA 신청 과정의 어떤 모멘텀을 오늘은 이제 주가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반영하면서 장중에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는 향후에 리보세라님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 중국에서는 이게 2월 초에 이제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죠. 이 본래 이제 1차 치료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도 IQVIA의 어떤 자료를 인용해 보면 2030년도까지 가장 중요한 이제 HCC 이제 간세포암 쪽에서도 이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의 비중을 가장 높게 사실 보고 있어요. 표적 치료제는 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니까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간세포 비중은 한 20% 정도 되고 주력은 사실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가 1차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병용으로 가야지 단독으로는 1차를 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적응 그 반응률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파트너로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 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적 치료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 조합도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메인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틈새 시장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항서제약도 리보세라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HLB 입장에서도 이 항서제약과의 어떤 병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은 메인으로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주 뭐 하상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FDA의 NDA 신청 과정이 양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신청을 해야 이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선 데이터로 이제 프리 NDA 과정에서도 뭐 NDA 진행에는 문제 없다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FDA가 요구하는 어떤 자료 그리고 이제 NDA 과정에는 그 FDA 실사 과정이라든지 여러 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뭐 당연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뭐 선약 남성암이라든지 위암 관련되는 부분은 단독으로 이제 동일한 약물을 하나 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선약 남성암이었는데 지금 이제 양쪽을 조금 뭐 어떤 걸 할지 검토 중이다. 이것도 좀 미세적인 좀 변화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메인이 일단 중요하니까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뭐 중요하겠고 기간은 일단 상반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은 조금 연장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실 바이오 쪽에서는 일정대로 뭐 진행되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항서제약과 이제 파트너십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뭐 안 하기는 어려운 어떤 상황이니까 이전하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바뀌었고 일정들은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DA 건으로 전사적 역량을 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추후에 뭐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M&A를 통해서 좀 살기 위해서 여러 이제 확장을 했죠. HLB도
기타 2019년도에 대단했던 이제 바이오 제약 중에서 뭐 스스로 이제 뭐 자멸한 회사들도 있는데 비해서 M&A 어떤 기법들을 좀 구사하면서 여전히 이제 확장을 취했던 HLB가 작년 올해가 정말 뭐 중요한 해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이제 사실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무적으로도 탄탄히 좀 개선을 시킨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까지 하고 향후에 또 추가적인 M&A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병행해서 지금은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인의 결과와 여기에 좀 더 이제 주력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어떤 이 모멘텀으로 미국까지 MDA 신청과 이후에 허가는 뭐 빨라도 뭐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일단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점.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하게 되면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월 달 정도 해야 이제 올해 연내인데요. 그 이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HLB 계열 전체 종목들이 이제 금요일 이후에 나왔던 실적 발표와 이런 물적 분할 이거 이 내용으로 좀 올라갔죠. 그래서 다음 달에 3월 달에 이제 주총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승인 여부도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가 일단 될 거고요. 분할 기일은 이제 5월 19일인데 이런 흐름들을 이제 주가가 일단은 아침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거래량을 더불어서 지금 34,000원 윗단. 그래서 34,000원이 제가 이제 계속 박스권 이제 상단이다 새로운 어떤 박스권인데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장중에 개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예, 5장까지 이제 34,000원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주가 흐름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34,000원 윗단의 어떤 박스권은 34,000원하고 4만원대 박스권이거든요. 자, 이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제 36,000원대, 37,000원대의 중심권, 미디안가 위에서 주가가 놀게 있으면 이제 위에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이 이제 4만 원대까지도 이제 보이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월봉상에서 이 바닥권 확인이 되는 어떤 가격이 이제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흐름들이 34,000원 위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윗단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장기 바닥의 어떤 흐름들도 보여주는 어떤 주가 흐름으로 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